국내의 모든 아이템을 리뷰하는 아이템TV 오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번주에 제가 사이버트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 전기자동차인 포터 일렉트릭 택배차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일렉트릭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스펙입니다. 최고 출력이 135kW, 배터리 58.5kWh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내연기관 경유 엔진 차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84마력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포터2 경유 엔진이 135마력이기 때문에 힘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번 완전 충전에 211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고, 전장 이런 재원들은 기존의 포터2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관 디자인도 기존의 포터와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발하시는 분들의 트럭을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름 트럭에도 감성이 있기 때문에 포터 더블캡 같은 경우는 한국의 픽업 트럭입니다. 솔직히 자, 이런 부분들 구입하면 좋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개별 소비세 등 3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고 2,7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한 해 정해져 있는 지원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 소비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그 점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시마다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되는 금액, 그 다음에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포터 일렉트릭 전기차가 출시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화물용 차량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출시하자마자 포터 일렉트릭이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다면서도 유튜브에서도 영상들을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영상 중에 보시게 되면 특히나 시내발이 택배에는 딱이겠다라고 해서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택배차 포터 일렉트릭에 적합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포터 일렉트릭 절대 안 사요. 그리고 현재 택배 기사들은 관심 1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택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택배는 개인적으로 빠삭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객관적인 생각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터 일렉트릭 차 좋습니다. 좋아요. 옵션 중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135kW 토크. 하지만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행거리. 시내발이 택배차가 무슨 주행거리를 얘기하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메이저 택배 3사 배송 시스템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관할구역 대비의 배송 물량이 가장 많은 CJ 택배사는 물건 하차 분류 시간이 보통 1시 내지 2시, 늦으면 3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사들이 뭐하고 있냐고요? 네, 물건 내려오는 족족히 차에 실어서 배송을 나갑니다. 이걸 그들은 흔히 퍼다 나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오전 1차, 오후 2차 같은 구역을 두 번에 나눠서 배송을 합니다. 왜 굳이 힘들게 같은 구역을 한 번에 나가지 두 번에 나눠서 나가냐고요? 배송기사들도 그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차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싣고 나가게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택배는 오늘 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롯데나 한진 같은 경우 개인 배송기사 관할하는 구역이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CJ 배송기사 3명에서 4명이 담당하는 구역을 롯데택배 또는 한진택배 기사 1명이 관할하는 구역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절대 시내발이 택배 기사가 짧게 운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곽 지역 배송을 하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하루 평균 1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고요.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행거리로 인해서 매일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특성상 급속 충전을 진행할 때 80% 충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 주행거리가 211km의 80%면 대략 한 160km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계절 영향으로 인해서 배터리 컨디션이 저하될 경우 대략 한 120에서 130km 정도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 짧은 주행거리로는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좋아, 그럼 알았어, 그럼 집에서 매일 충전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자, 보시게 되면 택배차는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탑 높이 자체가 2.7m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탑이 2.3m입니다. 그러면 정탑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가 한 2.3m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형광등이 다 걸려요. 그리고 택배차 전체 비율 중에 정탑이 대략 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차가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당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속 충전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완속 충전기 설치를 내년부터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2019년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 200만 원을 제 돈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 뭐 그래도 내 돈 주고 설치를 어떻게 합니다. 충전을 한다고 하게 되더라도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7kWh 정도를 충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9시간씩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인 전기차 충전소를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평택에는 급속 전기 충전소가 4곳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급속 충전기라고 하는 것도 충전 용량 크기가 50kW 정도인데, 요 정도의 와트 수가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정도는 또 예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승용차들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빠른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택배 기사들한테 1시간 반? 그 시간을 그냥 차를 세워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충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못한 현재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kW급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포토일렉트릭의 스펙으로 택배차를 쓰려면 자동차를 주차할 마당이 있는 집으로 우선 이사를 가야 되고요. 내 돈 200만 원을 들여서 완속 충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9시간씩 충전을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일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택배 기사들은 돈을 벌려고 택배차를 사는데, 미세먼지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좀 개발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전기 화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 기준을 400km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 택배차나 이런 화물차가 점유율이 높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범위가 적다고 해서 디자인 부분도 너무 단순하게 제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향후에는 정말 성능이 좋아진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택배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